첫 번째 시간은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작품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감독님과 제작진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예, 오늘 이제 특별 손님들께서 이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진짜 본 내용이죠. 이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진짜 코드들, 감독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겠고, 역사적인 배경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2부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파이팅! 예, 오늘의 이 모임을 축하하며. 박신님 계시죠?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얘기할 거를 한번 이제 무수비라는 주제로 한번 이게 보니까 저는 뭐 영화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이 영화는 뭔가 인연의 어떤 뭐 끈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끈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구나. 네. 이런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머리끈? 뭐라고 하지? 그럼 머리끈이라고 하면 되나? 네. 네, 머리끈. 예. 그게 이제 머리끈이 묶는 방법이 이게 어떤 일본 네티즌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하도 이제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100만 리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이 머리 묶는 것도 지금 일본에서 유행이 됐다라는 게 예전에 다음에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머리끈으로 이렇게 묶나요? 보통 꼬무줄로 나가던데.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단발머리를 하죠. 네.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옛날에 그런 긴 끈으로 묶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사용하는 요즘 곱창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머리끈, 다들 그죠? 밴드로. 밴드로. 창이라고 해요? 그것도 한 전문 15년, 용어를. 20년 전에 쓰던 말이긴 합니다. 제 동생이 한 번씩 쓰던 거를 제가 네. 곱창. 네. 예. 창대가 꼬였나 보네. 곱창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 머리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무수비의 하나죠. 그래서 그 빨간 실인데 그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원래 그게 엄마가 준 거래요. 미치아한테. 엄마 일찍 돌아가셨죠?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소중한 사람한테 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미치아가 계속 고이 간직하고 있던 건데 그거 이제 타키곤한테 또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매개가 돼서 둘이 연결이 됐죠. 무수비가 그러니까 일본 말인 거죠? 그렇죠.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무스비. 매듭. 네. 끈이 아니고?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끈인 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끈을 묶잖아요. 묶어서 이제 어떤 연결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실. 그 영화에서는 네. 무수비가 할머니가 무수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보면 로컬 가디언 갓이라고 해서 지역신이라고 할머니가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로컬, 지역, 가디언은 뭔가 지키는 거? 네, 그렇죠. 가드? 갓 해서 그 네. 무수비가 이 지역을 지키는 신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유행어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무수비. 시를 잇는 것도 무수비. 사람을 잇는 것도 무수비.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무수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무수비다. 그래서 시간, 실, 사람이 무수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그 영화에서는 그게 다 그 무수비의 힘이다. 무수비의 손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우리도 무스비. 예, 좀 웃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도 다 신과 자연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수비다라는 표현을 해서 실제로 그 일본에서 주먹밥이 무수비예요. 네. 주먹밥 자체를 네. 무수비라고 아니, 해요? 주먹밥을 무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니기리 아닌가요? 아니 무수비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왜 스팸 올라가 있는 주먹밥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 그게 맞아. 무수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비를 검색을 하면 네. 주먹밥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게 다 뭉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무수비고 그래서 나중에 타키가 그 미치아를 찾으러 갈 때 그 지역의 아저씨가 주먹밥을 주잖아요. 네. 그것 또한 무수비다. 그러면 삼각김밥도 일종의 네, 무수비? 네, 네,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끝까지 무스비. 네, 아, 그렇죠. 제가 감사합니다. 소설을 샀어요. 그 소설은 사실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애니에서 얘기할 수 맞습니다. 없었던 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주먹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요짜가 물어봅니다. 그럼 주먹밥이 신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먹밥은 신이 아니다. 근데 주먹밥이니까 밥이지. 그러니까 쌀. 그럼 쌀은 누가 만들었을까? 농민들이 만들었지. 그래서 쌀을 농민들이 만들고 그거를 또 실제로 밥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거를 먹는 사람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와 너는 주먹밥을 통해 묶인 거란다.
주먹밥은 쌀로 만들지 쌀을 재배하는 사람과 나와 너는 그렇게 이어지고 또 쌀은 땅과 물과 햇님이 주었단다. 그렇게 나와 너 그리고 쌀을 재배한 사람과 땅과 물 그리고 태양이 한데 묶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먹밥이 신이 아니라 그렇게 묶이는 무수비가 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굉장하네요. 그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무수비가 모든 걸 연결하는 신, 그리고 인연을 만드는 신, 매듭 짓는 신, 그리고 모든 걸 낳는 신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관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말 자체는 신이 아니지만 말에 의해서 엮이는 마음 자체는 신이 된다. 이렇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요. 주먹밥은 신이 아니지만 쌀을 만든 땅과 물 그리고 쌀을 수확한 사람과 쌀로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든 사람 그리고 받아 먹는 사람을 모두 이어지니까 그런 관계가 신이다. 다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치 뭐 진님 오랜만에 예, 숨을 안 쉬고 숨을 숨을 안 쉬고 마시고 숨을 그때까지 참고 계시는 예, 도깨비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멀리 네. 계셨네요. 그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얘기하나요? 그래서 네. 모든 존재는 다 연결돼 있는데 그물처럼. 근데 그물은 어차피 이제 이런 어떤 끈, 실로 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 과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공간의 그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그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네. 휘어짐과 그게 다 연결돼 맞아요.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걸 뭐 장이다, 필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충분히 시킬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있죠. 그 네. 타키가 맨 마지막에 그 사케를 마시면서 미치아의 그 3년 전 세계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타키가 넘어지면서 나오는 영상이 굉장히 신비롭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치아의 처음 태어난 생명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타키에게 실이 매여져 있고 그게 막 미치아의 탯줄하고 막 교차되면서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머, 탯줄. 네네네. 그렇게까지? 네, 그 다 다 끈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탯줄을 보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면 줄을 끊잖아요. 네네. 줄을 끊으면서 새로운 인연이죠. 새로운 인연으로 탄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도 영혼을 이렇게 무슨 줄이죠? 그 줄을 끊고 혼줄이라고. 혼줄. 네. 혼줄을 그렇죠. 끊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연결돼서 탄생을 하고 또 줄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영혼으로 탄생하는 줄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 것 경험은 같아요. 이제 임사체험을 목이 지금 임사체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끈을 길게 이어진 끈을 봤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경험들 네. 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이 특히 있습니다. 붉은 실은 이제 네. 운명의 실이라고 네. 해서 부부의 인연을 연결할 때 음. 많이 쓰이는 걸로 나와요. 그 도깨비는 아니지만 거기 뭐 언급됐었던 월화노인이 특히 그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건데 두 사람이 있을 때 몰래 가서 발에다가 양쪽 끈을 묶는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싫어도 아무리 저기가 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부부의 멀리 연을- 있어도 네,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고 해요. 예. 아니, 재밌네요. 이게 또 끈이 또 이렇게 되는군요. 갑자기 이런 생각 나는 촉끈 이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하고도 뭐 이런 영감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주도 다 끈으로 연결돼 있다. 네. 또 끈이 또 그런 신이다. 신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도전에 나온 말씀과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사편 6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와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것 또한 무습이. 예, 오늘 아주 좋네요. 유행어가 계속 해주세요. 인간, 사람을 이제 인간이라고.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시작인데. 예,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네. 그래서 사람 인자의 사이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네. 서로 이렇게 묶여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무수비도 이 인간이라는 단어도 무수비에 다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그 보통 삼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간 들어보셨어요? 뭐죠? 아니, 시간, 공간, 인간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비트윈을 써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번역을 하려면 휴먼 비트윈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비트윈이 다 들어가거든요. 휴먼 빙이 아니고. 뭐와 뭐 사이에 어떤 사이, 관계 이런 것들이 시간.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도시와 시골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문지방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문이 여닫는 거라든지 네. 지하철 문이 여닫는다든지 하면서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는 들어가는 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진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관찰력이 예리하신 건지 뭐 어디서 검색을 잘 하신 건지. 많이 드신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그 공간적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서로와 서로가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렇죠. 긴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맞나요? 네. 조상 대대로 맞습니다. 내려온 거죠,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일단 이게 아마 무녀 집안인가?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1200년 전에 이제 혜성이 그 소설 원작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이제 미즈아의 아버지가 지금 뭐 거기에서는 정장으로 나오는데 그 정지가 촌장이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촌의 촌장인데 원래는 민속 학자였어요. 아. 원래는 이제 이제 한마디 일본의 어떤 신도를 이제 연구한 학자였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미야미즈 신사르죠. 이제 미야미즈 이제 신사가 있는 그 마을에 가게 되면서 이제 미즈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론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스비하고도 이제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이게 이 미야미즈라고 하는 지역도 없고요, 사실 일본에 이제 네. 거기는 없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미즈하가 하는 이제 춤이라든지 네. 그 춤을 추죠. 그러니까 네네. 신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춤과 이런 문화들이 보면은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원래 모시던 이제 신은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옛날 역사서이자 이제 신화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보면 이 해서 이제 샛별을 상징하는 신, 그러니까 이제 용을 이제 그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인데 그 이제 그 신을 이제 모시는 신사였다가 네. 거기에 해성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네.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신을 모시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매드베 신인 거죠. 매드베 신인데 그 매드베 신 이름이 아마 그 타케미나 카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직물의 신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신을 봉인을 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학문적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일본이 조문 문명 때에는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재물을 바치고 이제 수렵을 해서 이제 신에게 빌어서 이렇게 얻고 뭐 어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냥을 하고 이런 문화였다가 네네. 이제 농경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신들을 이제 한마디로 흡수를 하거나 이제 한마디 모시지 않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돼버렸는데 이게 이 신의 뭐 이제 배경을 보면은 북극성이나 샛별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그 오래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섞여 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예. 좀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 미야미즈 신사를 영웅하던 어떤 아버지라가 등장하게 되고 네.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어쩌다가 이 이야기까지 갔는지 제가 좀 정리를 알고 하면 않아서, 예. 네. 정리를 하면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이 고사기에 그 용의 신, 혜성의 신이 네네네. 그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직물의 신이 제압했다는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용해서 너의 차용해서. 이름으로 해서 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혜성의 이름에도 의미를 줬고 이 별의 신이 내려왔는데 직물의 신이 그걸 제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끈을 만들고 직물을 만드는 이 신사의 무녀들이 그런 신교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을 네. 지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네. 고사기에 있는 예, 신화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신화를 차용한 거죠. 차용한 거죠. 그게 재밌다. 아. 그게 되게 들어가 보면 그런 신화에서 얘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뭐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전 말씀에도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예. 이제 다 오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실제 이제 조상 그 자손줄 맞아요. 조상님 줄에 그 올바르게 조상님에 대한 게 그 보훈의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직물의 신 얘기하니까 보니까 직물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짜려면 이게 가로 세로 이게 경도와 위도의 줄이 만나야 되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우주 법칙
곡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향이 이제 열십자로 원십자로 이렇게 네. 교차하면서 실제 이제 작품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단순히 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뭐 천자는 신이 뭘 이기냐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 예. 예. 여러분들 하여튼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올바른 줄을 잡으신 겁니다. 예. 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두 번째 주제 한 신사 문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예. 네, 뭐 저는 신사문화 들어가기 전에요. 그 신사문화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물 관련된 거, 네. 영상에서도 직물 짜는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래서 네. 일본 애니메이션 전반에 걸쳐서 신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너의 이름은에서는 이 직물 짜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네. 또 무녀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간은 전통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춤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신사 문화 자체가 일본 자체 내 종교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 사람들에게 마치 일본의 굉장히 전통적인 그렇죠. 문화, 생활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상에 네네. 포장이 돼서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있던 그런 소도 문화라든지 맞습니다. 기타 다른 문화들도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그런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생활 문화 양식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좀 흥행을 한 게 이제 도깨비잖아요. 네. 네, 네. 도깨비 보면 예. 확신 제가 도깨비를 좀 좋아하는데 소환됐군요. 이 도깨비라든지 아니면 저승사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삼신과 칠성 이야기를 담았던 그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전통 어떤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뭐 미국 넘어서 미국 같은 데서도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포장해서 애니메이션화하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맞습니다. 애니에서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죠.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만드는 사람 자체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반성하고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문화의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컨텐츠가 나올 대로 다 나왔잖아요. 사실은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 도깨비라든지 신사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시반본의 그런 것도 사실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역사 문화 코드로 결국은 모든 게 돌아갑니다. 원형 네. 문화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신사 문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더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신사문 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 거군요. 네, 들어가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네요. 무수비에서 역시 무수비. 예, 역시 무수비. 모습이죠? 예. 네. 무수비는 좋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들어가네요. 예. 신사 문화가 참 언급하신 대로 네. 어찌 보면 좀 부럽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에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의례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엄청 자연스럽게 소개됨으로써 일본에는 큰 효과를 누릴 것 같아요. 실제 이 신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일본에도 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뭐 그렇죠. 실제 도깨비에서도 경복궁이 나오고 강원도가 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절도. 네. 예, 절도 나오죠. 그 안성에 있었던 절이 소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이 신사문의 원형은 어떻게? 제가 신사 설명하면서 조금 이제 이 미야미즈라고 하는 지역은 진짜 실제로 없는 지역인데 네. 이 위키피디아에 일단은 네티즌들 조사한 바로는 네티즌들이 기후현 히다시를 이제 배경으로 했고요. 네. 여기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풍경들은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쪽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일본의 이제 저희 일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일왕의 이제 한마디로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이름이 된 사람이 니니기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니기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정착한 그 호수가 있어요. 신단수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웅실리를 가지고 신라왕자 천일창이
11세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냐.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웅실리는 뭐냐? 신단수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을 모시는 그 도리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성스러운 나무, 소위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나무, 코스믹 트리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그걸 매개해주는 가장 성스러운 나무인데 그럼 이것을 아무나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게 신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일창이 누구냐? 하늘 태양이야. 천일 창. 하늘의 태양 광명을 창처럼 쏟아붓는 내리꽂는 재관이다 말이야. 신관이다 이거야. 신라 화랑 문화의 원형을 지고 있는 거야. 태양신 문화를 가져온 바로 화랑이다 이거야. 그 화랑의 원래 말은 삼랑에서 온 거예요. 화랑의 원래 말은 삼랑에서 온 거다. 즉 삼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천신의 실제인 바로 삼신을 모시는 재관, 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창이 우주의 광명신을 받아내리는 신단수를 모시고 와서 일본의 11세 왕에게 이제 바쳤는데 이 신단수를 통해서 일본이 바로 인류의 원형문화 시대의 최초의 문명 국가인 환국의 우주 광명의 신성을 받아서 일본이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정통 천자국으로서의 그런 그 신성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 그게 2000년 전에 열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구마노 히몰로기 웅실리의 문제는 신단수 문제는 바로 이 지구촌 뿌리문화, 원형문화, 모체문화, 신교 삼신문화에 바로 그 조물주의 신성을 그 우주 광명의 신성을 받아내리는 천신숭배의 의례와 더불어서 독자적인 그런 신성한 문화를 경영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자리를 서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동북아의 신단수 문화를 이렇게 전수받기 시작한 그때부터다. 예, 얘기하신 일본 신사 문화의 그 원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 몇 분짜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일본 문화에는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코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신라 왕자 천일창이 와가지고 이 우주의 조화삼신을 섬기는 그 조화삼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신단, 이 제단, 신성 문화의 종통을 나름대로 한 가닥을 당당하게 전수받는 것이 신라 쪽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쪽에서는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바로 그 신단수의 원주인공인 천신을 모시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다 여기서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실제 신단수, 히모로기 문화에 실제 그 신단에 모시는 그 신, 거기에 감응하는 신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9,000년 전에 환국, 우주광명 이 나라, 환국, 그 다음에 신시배달, 그 다음에 당군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원대륙의 문화에서 천신 문화의 신도를 받는 그 맥이 백제계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이제 538년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래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미륵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일본의 국보 1호예요. 그래서 이 천신과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도솔촌의 천주님이 미륵 신앙의 기운이 성왕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성왕은 누구냐? 성왕은 사후에 추존을 해가지고서 본래 전륜성왕이야. 그럼 미륵님의 미래 지상낙원, 용화낙원을 꿈을 완성하는 미륵님의 대행자다. 내가 전륜성왕이다. 그래서 성왕의 아들 우이덕왕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도 그렇고 전륜성왕을 자처한 거야. 이 기운이 바로 일본 왕가의 신사문화의 근본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몰로기 문화의 그 신도의 성격을 보면은 신단수의 그런 의례와 신과 하나가 되는
신사 문화의 하드적인 거, 그런 것은 신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제 그 신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것은 환국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북부여로 해서 부여계죠. 그러니까 부여계, 고구려 백제로 해가지고서 천신을 숭배하는 신도의 그 주권을 이렇게 전수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신도 문화의 바탕에는 바로 이런 위대한 우주 광명의 신성 문화의 원주인, 본래 주인인 천신 숭배에 숭고한 문화가 지금 일본의 왕가에도 이렇게 지속이 돼서 신상제, 한신제 이런 맞들이로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문화 전달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곰신단 히모록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광명 문화의 신성과 그 신법을 가지고 온 환웅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웅천왕을. 배다루는 이제 환국의 우주 광명 문화를 환웅이 백두산 신시로 이제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산해경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숙신의 나라에 말이야, 백의 민족이 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북방에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걸 웅상이라고 그래. 이게 일본 신단수 문화의 원형이야. 지금 우리가 대국주신을 모신 말이야. 오미와 신사를 가보면은 일본의 첫 번째 신사라고도 하는 그 신사는 바로 대국주신 신체가 미화산 그 자체라는 거야. 그 산이 신의 몸 자체야. 이 문화가 어디서 왔냐? 불가에서 이 불상 모시는 거, 기독교에서 이런 성상을 모시는 거. 우리가 몽고에 가면 오보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돌을 둥그렇게 해놓고 쌓아놓고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 이 모든 성상 문화라는 것은 그 근원이 웅상에서 온 거예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바로 이 웅상이라는 것은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상자거든. 이분을 작은 성스러운 나무의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모시냐, 아니면 거대한 이세신궁에는 뭐 500년, 1000년 된 나무를 정해가지고 그 신이 내려오시는 신단수로 정하냐, 아니면 어떤 거룩한 산 하나를 정해가지고 신이 임재해서 사시는, 머무르시는 신체 산으로 삼느냐. 그건 기도의 약속의 체계만 다를 뿐이지. 웅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유럽 갔을 때 영어로 환웅 is always with us. 환웅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그리고 산상이라는 건 뭐냐? 그 산 자체가 환웅님의 성령이야. 이것이 일본 문화에 그대로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리밖에 없고 어떤 본전, 신전, 가꾸라 무슨 뭐 이런 성전이 없어.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신사문화의 원형, 아주 깨달음에 가장 지극한 거야. 이 지구가 바로 신의 몸이고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신의 몸뚱아리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일본의 신사문화.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일본 신사문화의 원형이라는 게 뭐냐? 일본에서 본래 그 신사문화가 이렇게 태동이 될 때 일본 신도, 이 신사문화의 그 원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신도 문화 언어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신라 왕자 천일창해가 가지고 온 바로 그 성물, 한마디로 구마노 히모로기. 이것을 한자로 웅실리, 웅신단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곰 사육자가 곰을 한 마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 곰이 아니고 그 신단을 모셔왔는데, 이것을 바로 10세 야마토 왕조의 그 기초를 닦은 숭신 왕의 아들 수인에게 갖다 바쳤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신사 문화가 실제로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동경대 구매 군이답게 교수가 유럽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일본 왕실에 사서 이런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아마 조선에서 넘어온 그런 고문서,
사설을 다 봤던 모양이야. 그리고 동경대학에 임명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 유명한 글.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제천의 옛 풍속이다 이거야. 본래 신사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조 대신을 섬긴 게 아니고 천신을 숨겼단 말이야. 천신을. 그래서 지금도 일본 왕실에서는 바로 11월 23일 날 신상제 그해 이제 국식을 첫 수확을 하면은 그걸 신단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아마 그 왕실 법도가 그런가 봐요. 이제 그 왕의 누이나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아마 일종의 이제 그 무녀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들어가면 문을 딱 잠그고 의식을 행하는데 왕이 여기다 붉은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서 그 곡식을 이렇게 입에 물고 맛을 본다는 거야.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 한신, 신상제를 지금도 일본 왕궁에서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그 우익 세력들이 장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고미다케 교수의 그 거실에서 목에다 칼을 겨누고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이 글을 갖다 취소를 해라. 장장 5시간 협박을 했단 말이야. 고메고니다케 교수가 한 그 내용에서 아주 중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본래는 한국과 일본은 신을 나누지 않았다. 그 모시는 신이 같았단 말이야. 그 제천에 천신을 모신 거야. 우주의 통치자를 모신 거야, 본래. 예. 굉장히 이제 일본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일 수가 있겠어요. 일본 왕실에서, 그, 천조대손을 모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신상제를 하면서 천신을, 다시. 예. 이것도 무슨 천신을, 예, 지금 뭐, 영상을 보던 게 다시 반복돼가지고요. 예, 천신을 모시는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모셨던, 우주의 진짜 절대신 상제님을 모셨다는 거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 일본의 구메 구니다케라는 전 동경대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걸 숨기려고 뭐 장칼을 들고 목에다 겨누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내리도록. 그래갖고 이분이 실제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밀려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예. 굴복한 거죠. 예.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군요. 그쪽도. 뭐 거의 정리를 하면요.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그랬거든요. 그 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 문화죠. 그래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 무천과 같은 고조선 당시의 천신 제사, 그 제천 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왕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네. 우익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을 이 구메 군이다케의 필화 사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11월에 있었던 신상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외에도 우리 일본에는 신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수백 개 된다고 10만 개? 10만 예, 뭐 8만 4천 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한 10만 개 보시면 되겠고요. 그 10만 개의 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신사가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이즈모 대사가 있어요. 모든 이즈모 대사에는 뭐가 있냐면 신무일 신무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10월이 되면 음력 10월이 되면은 네. 모든 신들이 이즈모 대사에 모여요.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모이게 되면 모든 신사는 신이 없어요. 네. 신이 없으면 뭐 하냐면 그때 이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고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즈모 대사에 신이 다 모이게 신이 없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신들이 전부 다 모였으니까 네. 이 이즈모 대사만 신유월이 되는 거예요. 신유일이 되고 거기만 신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신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회의를 한다고. 회의를 하고 네. 그때 보고? 지금의 어떤 네. 신라 쪽을 향해서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고 그걸 신들이요. 경배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니기가 네네. 그 이제 그게 한마디로 이제 그렇죠. 예, 연결이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 네. 그냥 어떻게 고구려 신사 하나 있고 백제 신사 하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신이 어디서 왔냐 그것은 한반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 신들이 전부 모여서 한반도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아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도깨비. 네네네. 애니메이션에 보시면은 전통이 그대로 쭉 내려오다가 200년 전에 이게 전소가 되면서 네. 무슨 맞습니다. 대화재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즈모 신사의 기도문을 채택을 해요. 네네. 그 기도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어디 거를 가져올까 해서 이즈모 계열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즈모라든지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내려간 그런 어떤 전통 네. 풍속 이런 이즈모 것을 신사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권위를 드네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니니기에게 이제 아마테라스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다오라고 만들었던 신사가 이즈모 대신사라는 그러면 이야기겠습니다. 그 뭐 10만 이렇게 넘어온 건 아닐 거고요. 그죠? 네. 네. 네, 뭔가가 일본으로 실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건데 그렇죠. 네, 그 두 근데- 가지 길이 있다면서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제 다 갔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이런 신사 문화를 이렇게 일본에 뿌리 내리게 만든 계기가 신라에서와 이제 백제에서 주로 전해지게 되는데 신라에서는 신단이 전해지게 됩니다. 신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어떤 거를 제품을 만들 때 우리 네. 컴퓨터로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구마노 히모로기 그러니까 옹신단 여기 이제 웅자가 들어가죠. 아까 나왔네요. 예. 영상에서. 그래서 옹신단이 전해지게 되고요. 백제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백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천신 문화, 천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신 문화가 들어가면서 삼신상제님, 뭐 미륵불 이제 불교화되면서 이제 미륵불, 뭐 한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일본의 이 신사 문화가 이제 일본의 이제 공식 종교는 이제 신도라고 하잖아요. 신도. 네. 네. 그 신도 문화가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상신 숭배까지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완전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신사 문화로 일본의 그 국교인 신도가 이제 네. 장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 게 이제 환단곡이 이제 북콘서트 일본 편에 있습니다. 이걸 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 신사 앞에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네. 예, 문처럼 생겨 있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 그러죠? 도리. 도리라고 그러죠. 예. 그게 우리의 소대 문화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끝 맞아요. 부분이 좀 이렇게 네. 예, 새 새 꼬리, 머리처럼 네, 새 꼬리하고 머리하고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아,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 들어간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게 참 일본의 좀 부러운 면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일본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상을 봐도 그 집에 다 작은 신단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천장 위에 있기도 하고 그냥 뭐 문갑 안에 있기도 하고 어디 탁자 위에 있기도 한데 다 뭐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뭐 누가 뭘 가져다 준대 하면 조금씩이라도 그 신단에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게 다 신사 문화죠. 예전에 제가 네. 그 유튜브 검색을 해서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치잡이 어부들의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그게 보면은 농경의 신이 있고 그다음에 어업의 신이 있거든요. 이제 농경의 신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업의 신은 에비스예요. 에비스인데 근데 보통 그 이 낚시로 참치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참치를 잡으면 그 위에 있는 등 지느러미를 잘라서 신단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맛있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항상 뭐든지 뭔가를 잡으면 그걸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문화인데. 예, 아까 소때도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그 전해진 신사 입구에 있는 도리 그 문 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일주문인데 이 일주문의 이제 실제 뜻이 한자 뜻 자체도 새가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때 위에 보면은 뭐 오리라고도 하고 뭐 실제로는 뭐 네. 봉황이겠지만 네네.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닭도리탕. 도리. 근데 뭐 네.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미수가 있는데 미수를 가두는 역할로 이 도리가 나와요. 그러네요. 네. 아 맞네. 그건 전 생각을 못 해봤네. 예. 다루토를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전해져서 이제 고조선의 이제 소도 문화가 일본에 그대로 전해서 여기는 이름을 거꾸로 해서 도소라고 불러요. 도소.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새해 이제 평안과 이제 네. 건강을 기원하면서 설날 아침에 마시는 술 이름이 도소자케. 맞아요. 소주잡기.
그 이제 같은 한자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일부 네, 전해진 한국의 소도 문화가 이름만 거꾸로 돼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깊네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자, 신사문화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한번 알아봤어요. 네. 예,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술을 이제 만드는 방법도 뭔가 좀, 우린 좀 생소한, 어떻게 하죠? 이게 술을 뭐, 입으로 어떻게 하던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미인주라고 하고요. 미인이 그 이쁜 사람의 네. 그 한자도 그런, 고치잠이 착해 나가고 아마. 한자도 그런 네,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별명이 미인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별명. 네, 별명이고 이제 그럼 하여튼 미인이 해야만 되겠네요, 그거. 아니 뭐 꼭 그런 거 모르겠어요. 어린 여자가 이제 만들면 더 이제 신녀가 해야 효과가 된다라는 좋답니다. 거죠. 이제 미라는 게 뭐 단순하게 그러면 아름다움보다도 충치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안 되겠죠. 예. 어린 여자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 순수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수도 때가 묻지 있겠네요. 않은. 영적으로 네. 때가 네. 묻지 않은. 그러니까 초립동의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거는 남자 소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넣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 진짜요? 아, 좀 그런 이제 의미 없이 재미있게 넣었지만 의미 없이 넣진 않다. 왜냐면 신고를 받은 거고요. 그거를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모해라고 하긴 하는데 좀 이제 그런 나름대로 네. 이제 조금 끌릴 수 있는 차밍 포인트를 아. 넣었어요. 이 영화가 좀 성적인 끌렸어요. 코드가 오마이갓. 네. 성적인 코드가 좀 있긴 있었다고 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개봉되면서 많이 편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소설에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거의 하나로 넣었다. 네,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제 처음 이렇게 네. 아직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네. 이 쿠치카미 사케라고 하는 것은 쌀 등에 물이나 감자류, 열매 등을 입에 넣고 씹어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쏟아서 모은 것을 방치한다. 그러니까 좀 발효. 오래도록 숙성이죠. 발효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술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우리도 대단하다. 보면은 그 역시 뭐 야, 채널 다른 운영하시는 호기심은 진짜 끝이 예. 없네요. 이것도 그 만들어 보니까 자기 침으로 만들더라고 어떤 여성이 자기 침으로 만들어 봤는데 3일 되니까 좀 안 되고 해서 일주일 더 해서 한 열흘 정도 하니까 달달하고 약간 뭐 매콤하고 쏘는 것도 있고 하면서 매콤요. 뭐 마실만하다 뭐 이렇게 그거를 누구 네네네.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 이제 그 부부가 되는 그렇죠. 근데 여성이 하는 거는 원래대로인데 이제 남성들도 네. 그걸 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어서 상상하기가 싫은데. 네네. 들어.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저 실제 이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춤을 출 때 반 친구들이 와서 약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넣은 거라고 합니다. 아, 맞네. 반감시키기 위해서. 네네네. 그거를 미리 아, 예. 예상을 하고. 그렇지만 뭐 침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침은 뱉으면 안 된다. 그건 맞아요. 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또 동의보감에서는 침은 정의 새싹이다. 맞아요. 정의. 예, 옥침수라고 하죠. 예, 뭐 침수. 금진 오객이라고도 하고요. 정의 새싹인데 입에 모이게 되면 그것이 정의 열매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침을 생성을 해요. 네. 생성을 해서 이걸 마시고 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정을이 생성이 되면서 그런 예, 건가요? 맞아요. 태울주 수행을 네. 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 침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향긋하게 자기 침인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뱉지 말고 삼켜라 이런 수행의 이제 비법에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물이 필요하지가 않죠. 네. 목이 좋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술이 사케가 여주인공의 반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침으로 만든 술이니까 이게 정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정수. 이제 어떤 신관, 선녀 뭐 하여튼 네. 이게 무녀로서의 이게 이제 그 침을 통해서 시간을 3년을 뛰어넘어서 또 네, 맞아요. 시공간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시간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몸 자체도 이동하고 이런 게 아마 이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작용하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조금 네. 그런데 10대들 아닌가요? 전부 다 청소년들인데 뭐? 술을 많이 써요. 그때 음복주 그때 개념인가? 타키는 나이는 그때 20살이 네, 된 걸로. 미성년자가 예. 지났군요. 왜냐면 3년 뒤였기 때문에. 세상에. 예, 3년 뒤였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디테일한 것들을 굉장히 신경 잘 쓰죠. 뭐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막 나오는군요. 예, 재밌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 특징이 이제 뻔히 남녀 몸이 바뀌는 거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일본에 네. 그런 근데, 장르가 있습니다. 예,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왔는데 이렇게 중반 이후로 보니까 이게 재난 영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이제 이게 여기서 확 달라지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매개라고 할 직접 원인이 해성이잖아요. 네. 이 해성도 이게 뭔가 비밀을 이제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해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셨나요? 네, 해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성의 이제 이름이 그 작품상에서는 티아메트 해성이라고 나옵니다. 네. 티아메트. 그러니까 티아메트는 뭐 서브컬처 이야기를 좀 하면 파이널 판타지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거기에 보면은 명작이죠. 용이죠. 예, 용 한마디로 그 적으로 나오네요. 용. 하여튼 용인데 그 용의 이름이 티아메트예요. 근데 이게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제 최초의 뭐 사실 이제 거의 최초의 신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용입니다. 용이고 용의 여신. 용의 여신이고 물의 네. 신이고요. 약간 남미 쪽의 케차코아트라고 비슷하네요. 케찰코아트라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용의 신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저도 조사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미야미즈 신사를 조사를 하면서 그 원래 그 모셨던 그 이제 신이 샛별과 이제 그 샛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런 거랑 네. 연결이 돼 있는데 별의 신. 네, 별의 신이. 근데 그게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가 보통 금성 하면은 비너스라고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너스가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수메르의 또 이런 또 여신 문화로 같이 들어가요. 이게 또 보면 티아마트 신. 그렇죠. 티아메트 신. 물의 신인 거죠. 물의 신이고 그리고 우로보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로보로스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시간, 서큘레이션이죠.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원형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수메르의 티아메트부터 이제 들어가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한단고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천부경 문화라고 이게 봐야죠. 용복 문화랑 연결이 됐다고 용복 보시면 문화.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용.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미자가 쓰고 있는 그 무구 이제 그 춤을 출 때 쓰고 있는 무구를 네. 보면 용이 이렇게 맞아요. 메비우스를 그리고 있어요. 아, 보시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메비우스를, 예. 용이 메비우스를 그린다는 건 우로보로스로도 생각할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연신을 숭배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 상태에서 해성이 1200년에 충돌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마디 용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무스비가 돼버린 그것도 거죠. 모습이. 예, 이건 완전 무습이네. 네, 완전히 무습이 네. 판인 거죠, 진짜로 생각해 네. 보면. 예. 그런 어떤 지점에 이제 이거 있다고 작가가 다 의도했다고 나와요. 용도 음. 길고 해성 꼬리도 길고 실도 길고 그래서 다 긴 어떤 인연의 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용을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수메르 쪽에 이제 그 환국이 동서에 날개를 펴서 동쪽으로 이제 배달국이 나오고 서쪽으로는 이 그 수메르 문명으로 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천부경 문화가 각각으로 가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면서 이제 용복 문화나 이런 자연신 문화도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해성이 오는 주기에 대한 게 또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 주기적으로, 예. 이게 맞아요. 그 주기마다 온다고 해요. 거기 이제 그 마을 자체도 원래 해성 떨어져서 생긴 거 아닌가요? 그 맞아요. 마을에 있는 호수가 운석호죠.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서 네. 만들어진 이미 1200년 네, 전에 1200년 전에 한번 그러니까 헨리 떨어진 적이 해성에다가 있었다. 모티브를 좀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헨리 네. 우리가 보통 해성하면은 잘 알고 있는 해성이 헨리 해성인데 그 떨어지는 게 60년 70 뭐 얼마죠? 72년 정도 주기로 알고 있어요. 주기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왔다 지나간다. 네, 지나가죠. 72년 지나가는데 주기로 떨어지면 다 죽고 떨어졌으면 72년 이제 주기로 멸종이 아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칙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네. 이 작품을 만들어낸 계기가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라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결국에는 보면은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네.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결국엔 죽음의 직전에 가서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았으면 그렇죠.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정말 이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시공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 세계관이 결국에는 자기는 어떤 신화와 전설 속에 있는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본 거고 사실 여기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화이트 샤먼과 신교 문화, 그 샤머니즘이 사실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신교를 그렇게 받아내려서 네. 극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네. 1200년 주기로 온다고 한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는데 1200년이다. 이 1200. 그러면 네. 이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좀 뭐 조사해 보신 분은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주기적으로 오는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이 영화에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도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1200년 전에 왔고 또 1200년 후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기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재난 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동일본 대지진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기적으로 일본에게 왔었던 모든 재난들에 대한 진홍곡이면서도 경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고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취업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취업 면접을 볼 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또 도쿄도 없어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시골을 그리잖아요. 시골이 강타당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쿄도 이렇게 그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혀 두려움도 다른 차원의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그 거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그 이와이 슌지라고 해서 러브레터하고 뭐 철도원 이런 걸 철도원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와이 슌지라는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은 네. 현대의 일본의 풍경을 음. 정말 이렇게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솔직히 실제 배경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 속에 펼쳐져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가장 자기가 왜냐면은 이제 네. 이 유튜버들이 특히 이제 분석해놓은 너의 이름의 영상을 보면,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영화의 개념이면은 이제 몽타주라는 개념이 있고 미장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타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사건들이 이어지는 걸 몽타주로 얘기를 하고 미장센은 그 안에 들어간 세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잘 찾아보면 그 21세기 2016년도, 2017년도를 상징하는 일본에 대한 모든 어떤 상징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의 일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제 보면은 일본도 사실 이제 신도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샤머니즘 연구를 하면서 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소설가, 뭐 애니메이션 제작한 사람, 뭐 스타 혹은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했었던 샤먼들의 역할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혹은 그런 메시지들을 예능신. 왜냐면 제가 근데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국어 국문학에서도 모든 문학의 유래는 어디냐면은 이제 제사 문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죠. 제사 문화에서 신에게 네. 이제 한마디로 신에게 어떤 노래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충문 같은 걸 있잖아요. 이게 네, 저희도 맞아요. 정상도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문을 읽고 기도를 하는 주문에서. 주문을 읽고 천재 기도를 하는 문화죠. 천재 이제? 문화죠. 그 천재 문화에서 비롯된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능이고 원래는 그게 하나로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화랑도라든지 이제 난감 문화로 해서 이어온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랑인 거죠. 그러니까 화랑들이 이제 신라가 이제 뭐 고구 이제 신라 백제 이렇게 한마디로 통일 이제 후신라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예능이 계속 이제 좀 천하게 취급받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일본은 또 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문화들의 원형이 남아 있고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게 신화가 돼 버린 거죠. 그게 한마디로 신사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그렇게 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문화를 이렇게 네. 꽃피우게 되면 결국 네. 예약 문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예약 문화가 가장 고도의 문화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1200년 주기 해석 얘기했는데 이 주기성에 관한 거, 재난에 관한 거 이게 이제 이 우주일련의 이제 거대한 틀 속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개벽이다 이렇게도 이제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우주일련은 이제 크게 이제 봄, 여름, 가을 129,600년으로 되어 있는 주기 속에서 우주는 또 12달이 있어서 한 달 주기로 이제 작은 개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800년마다 오는 작은 개벽을 작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나름 거대한 개벽이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개벽은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후천 개벽의 상황을 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영화를 접하게 되니까 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신교를 받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그 황혼기가 되게 여기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황혼기가 어떤 그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접점으로 나오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 가을이고 하루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중에 저녁 때잖아요. 그래서 이 해성이 떨어지는 때가 저녁이에요. 그 황혼기에 해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주의 가을에 그 생장 염장으로 말하는 염의 시간대에 개벽에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교차돼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춘생 추살의 시간대에 그렇죠. 오는 대자연의 어떤 변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좋은 해석입니다, 아주. 예. 한 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황혼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 선생님이 언어의 정원 때 주인공이었나요?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이신 분이 이제 그 학교를 이동을 해서 네.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연결 코드도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황혼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황혼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낮이 지나고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노을 지는 시간이죠. 네. 노을 지는 시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로 봤을 때는 하추 교역기,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시간대도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황혼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맞아요. 사실은 이때에 다 죽고 뭐 이런 어떤 파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는 어떤 소수자들 그런 네.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여기서는 다시 시간을 바꾸면서 모두를 다 살리잖아요. 그렇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박신님이 준비한 자료 보니까 아까운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붉은 낮과 파란 밤의 중간 지점으로 두 개의 색깔이 만나 보라색을 띠는 시간이다. 오. 자색이 나오네. 자색의 시간. 예, 자색은 원래 천자의 색이거든요. 그렇죠. 예, 재밌네요 이런 거. 네. 예. 예, 이런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박신님. 예. 겸손하시네요. 네. 일본이 생각에 이렇게 미치지 못했네요. 자국이 자꾸 이렇게 멸망하는 네. 일본 침몰이라든지 자기네 나라가 저렇게 물에 들어가는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네. 사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이제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네. 예. 그때 이제 이런 정말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울산에서 아니 맞나? 경주에서 네.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이제 원전이 있죠 거기. 예, 6점대 지진이 있었으면서 울산 지역의 공단과 원전들이 5도. 네. 6점대가 5점대인가요? 네. 그 경주 지역에 6점대 쳤으면 진짜 맞죠. 아이고. 무너졌죠. 네. 5.3도인가 그랬고 네. 지금까지 500회 이상의 여진이 네. 지금도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그러면서 경주 분들은 정말 네. 힘들대요. 계속 땅이 흔들리니까. 지금 계속 이사를 가고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양산 단층대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판도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거기가 우리 상제님 말씀해 보면 동네 울산이 흐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박물관을 찾아보니까 동네는 네.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이 흐느적 한다는 거예요. 네. 또는 부산은 백지석장이 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백지라는 건 하얀 종이잖아요. 하얀 종이가 석장이 뜨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동남쪽의 개벽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어떤 상황,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무의식 속에 그 네. 무의식이 표현된 게 일본 침몰 영화잖아요. 네. 네, 일본 침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원래 원작은 소설입니다. 소설이고요. 소설이고 이제 영화가 실제로 먼저 됐어요. 영화가 70년대 먼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리메이크가 계속 됐죠. 네네. 사실 그런 이제 불안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고찰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 그 저희가 또 언젠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감독이 안노 히데야키가
신 에반게리온. 고틸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흥행이 아, 됐어요. 어제 보셨다면서요? 아, 이제 예고편만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 고질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사실 이게 배경이 보면은 이게 원래는 그냥 네. 조그마한 해양 생물인데 이게 핵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네, 변이가 유전자로 이제 일어나서 진화를 커진 하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괴수라든지 메카닉이라든지 잘 아시는 울트라맨 네. 같은 것들이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속에서 등장하는 뭐 울트라맨 같은 인물들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메카닉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뭐 실제로 뭐 고질라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진짜예요? 예. 이야. 우리 천우님이요? 네. 와 세상에. 아, 그리고 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 침몰 같은 그런 영화도 있지만요. 네네.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도쿄 네,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 8.0이라고요. 8.0. 네, 도쿄에서 8.0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상황을 그린 건가요? 네, 그때 이제 보시면은 그 좀 감동적, 이게 좀 네.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서.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자체 내. 예, 이런 어떤 그 앞으로는 대자연의 그 자연 개벽과 문명으로 인한 문명 개벽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 또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인간 개벽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했던 건 동경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있었던 다치바나 교수가 일본은 열도 전체를 거쳐서 네. 쭉 이렇게 그 척추처럼 화산이 쭉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하수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덜 그래도 폭발하는데 몇 개의 거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지하수들이 다 마르면서 식혀주질 못하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연쇄 폭발을 하게 되면 네. 정말로 이제 함몰되게 된다 전체가 뭐 이런 걸 이제 뭐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일본 침몰이나 일본 그 이제 지구대적인 변화에 대한 거는 차차 저희 진리자판기에서 한번 다루기로 할 건데 네. 오늘 좀 너의 이름으로 해서 너무 많은 주제로 연결이 돼서 간단하게 그 일본 침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도 보면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그 노스트라다무스 해석자인 고도벤이에요. 네. 오. 근데 고도벤에 관한 얘기도 소설에서는 조금 나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예언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예언마다 일본 침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에드가 케이시라든지 머스트를 일본은 네. 반드시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고승인 기다노 대승전 같은 경우에 일본은 앞으로 몇만, 20만 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옆 나라인 한국은 또 425만이 생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타너스님이 부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일본이 침몰하는 철학적인 원리로서도 이제 손방이라고 해서 손방을 가라앉는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일본 침몰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랜덤인 시간대에 오는 그런 사건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벽의 한 순환 고리로서 점점 이렇게 좁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인식이 돼야 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언젠간 가라앉겠지 뭐. 예, 그런 재밌게 대세를 가다가 알아야죠. 재밌게 가다가 이제 진지해.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무서운 얘기와 뭔가 이렇게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숙연해지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결국은 살려낸다는 게 코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살려내야 한다. 3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뭐 신이 작용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여고생 학생들 뭐 몇 명이 네. 뭐 다이너마이트도 들고 가서 뭐 네. 발전소도 막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보면 비슷한 게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나미 교육이나 이런 걸 잘 받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지진 터졌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네. 이거는 훈련 상황도 아니고 빨리 높은 데로 도망가야 된다고 막 뭐 이렇게 주변 얘기도 아무도 안 듣고 이건 그냥 그러다 말어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엄마 아빠를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하도 얘기하니까 애가 우니까 높은 데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엄마는 또 안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안 와? 이렇게 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천히지만 어쨌든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이 이제 아, 떠내려가는 걸 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영화 끝나갈 때쯤 나오는 장면들이 네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린 연인 사이의 그런 이야기 구조보다는 그런 재난이 다가오는 거를 알고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죠? 혜성이 다가와서 다 네네. 풍지박산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여학생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전체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들어간 멘트 하나 딱 보시면요. 네.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밤 우리 모두 죽게 돼. 누가 하는 얘기? 오늘 밤 누구죠? 그 미찌아. 미찌아가 이야기. 미찌아가 얘기하는 거죠. 미찌아 속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밤 우리 모두 죽게 된다라고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신하고. 그러니까 3년 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그걸 거꾸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 하니까 재밌는 계기가 뭐냐면 네. 이게 미즈아가 돈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할머니랑 또 살고 있고 이게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강해서 도쿄를 가고 싶어 하죠.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해서 네. 절대 친구들한테 돈 잘 안 써요. 네. 근데 미즈아가 그때 자기 있는 돈을 다 써가면서 뭐 과자를 사고 준비를 하면서 하니까 친구들이 얘가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을 먹고 믿는 거구나. 믿게 된다라는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 돈을 자기가 뭐 아껴뒀던 걸 다 쓰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 오늘 밤 우리가 죽게 된다 이 얘기를 보면 도전 성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제함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 오늘 땅 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상제님을 뵙고자 간절히 원하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먼저 해라 라고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21날 원평장에 가서 장군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서 오늘 땅 꺼진다고 얘기를 해라. 제함된다라고 소리를 쳐라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라라고 하거든요. 네. 이 24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여기서는 이제 개벽 상황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장군들 사이에서 많은 장군들 사이에서 외칩니다. 오늘 땅 꺼진다. 오늘 제함된다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혹 놀라기도 하고 미치광이가 아닌가라고 하면 술렁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보면은 개벽 상황이든 또는 미래의 어떤 그 소행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든 명확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결국 대피하라 대피하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네. 결국 거기서 변통을 해가지고 촌장을 만나고 하면서 촌장 그 아버지인 촌장을 설득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촌장을 한 번 만나잖아요. 딸이 네. 미찌아가 한 번 만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 다시 이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오잖아요. 네. 거기 할머니도 있고 누구죠? 그 여동생도 동생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둘이 먼저 와서 설득을 하는데 안 되니까 미찌아가 마지막에 와서 그때 얼굴 표정을 딱 보여줄 때 그 아버지가 왜 변신했는지 아세요? 왜요? 왜 그걸 받아들였냐 하면은 미찌아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아.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좀 소설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엄마가 죽게 된 것도 원래 네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있나 봐요. 사실은 이제 배경이 딸이 있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자기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병을 받아들이고 죽고 그래서 딸을 보면은 위해서 그렇죠. 죽었구나. 이제 무녀들의 어떤 그 보면 조상들의 네네. 사진이 나오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능력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지금으로 신 모시게 되면서 언젠가는 그 다가올 그 한마디로 소개벽의 순간이죠. 그런 것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전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술을 먹고서 다 그 꿈과 같은 그 상황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 동생도 그걸 한번 겪은 맞아요. 적이 있고 동생이 한번 겪습니다. 동생도 한번 겪고 그 할머니도 사실 겪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조상들도 그 무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겪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 겪었던 것이
그 상황과 상관이 없지만 이 미츠와 타키가 나오는 이때는 1200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때를 대비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그 맞아요. 예. 훈련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화 문명을 좀 여기서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멋진 제가 해석인데요. 예, 그 속에서 보면은 이거 하이라이트로 나가네. 그냥 밋밋했는데 네. 갑자기 멋있어지고 막 이러네. 네. 다들. 역시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아. 준비를 하시고. 근데 이 도전 말씀에서 네. 실제 이날 개벽이 오진 않았잖아요. 지암된다고 했는데 지암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천지의 시간대에서 네. 보면 네. 그렇죠. 그게 그거인 거예요. 네. 네. 상제님의 시간대 그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지금도 미래도 다 현재의 시간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전에 이렇게 술을 맞고 이제 몸이 네. 교환되고 했던 행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훈련 자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지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웃고 지나갔지만 네. 어느 순간인가 실제적으로 맞이하는 그때에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그죠? 예, 쓰나미가 있었는데 뭔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쓰나미가 있었는데 네. 쓰나미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한 섬에서 그 전 부족이 생존하는 케이스가 한번 등장을 했어요. 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섬이 한번 해일이라든지 조그마한 해일로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을 모두 다 이제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가 순간에 돼 있었네요. 등장을 하니까 다 산으로 올라간 거죠. 음.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전원 생존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님께서 이제 지암된다 네. 하는데 보통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쵸. 듣고 뭔가 이게 다른 메시지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네. 이제 그 길을 찾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도 그 누구죠 미자랑 타키도 처음에 그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몸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우리 몸이 바뀐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황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라고 부여한 어떤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실 네. 그게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이제 국문과다 보니까 구운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구운몽에 나오는 이제 성진이라고 하는 이제 사미가 네. 이제 그 선녀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마음을 뺏겼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스승의 도술로 인해서 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한마디로 판타지적인 경험을 하다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제 돌을 닦는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전우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영화 중에 주성치가 주연한 그 서유기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네. 설리기원 서유쌍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손오공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왜 이 인물을 이제 너무 이제 그 주변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한테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런 어떤 세계들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욕칠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순간적인 것들인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마디로 그 이제 서욕을 다시 불교 찾으러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사실 그런 지점에서 보면 그 샤머니즘과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신도 이제 뭐 선도 문명이나 이런 게 크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신카이 마코토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전설이나 신화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전설이나 신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네. 불안감에 대한 경고 메시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로 봤을 때는 네. 상제님 성구에도 이런 성구가 있죠. 도전 2편 45장에 보면 오는 일을 아는 자는 천하창생의 일을 생각할 때 비통을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다가오는 일을 아는 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아주 뭐 뒤에 이제 뭐 진짜 정점을 찍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 정도로 하여튼 좀 장시간 얘기했는데 이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뭐 어떠십니까? 뭐 마무리 또 뭐 빼놓은 게 있다. 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3, 4부까지 뭐 네, 저는 아까
정리하자면은 마지막 그 황혼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을에 개벽이 이제 오는데 그 도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추지기는 시냐라. 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을에게는 신이다. 네, 그래서 이때에는 신이 작용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인식하느냐도 또 다른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인식하고 그 보여주는 일본 문화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저희가 했던 이 팟캐스트의 내용들을 알고 나서 이 영화를 또 본다면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 느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팟캐를 들으시고.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억이거든요. 기억과 망각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꿈이잖아요. 꿈이 있으면 생생한 꿈을 꿔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늘 무슨 꿈을 꿨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도 이제 꿈과 같은 일로서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본 대지진이 뭐 2011년에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이제 잊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오는 것을 대비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이렇게 담겨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런 어떤 앞으로 오는 어떤 가을 개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항상 성성이 깨어져 있어야 그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요 항상 잊혀져 가게 돼요. 그런 것이 잊혀져 가게 되고 그 삶 속에 매몰돼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사명들 그거에 대해서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네.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있겠죠. 전통, 그죠? 역사. 네, 역사.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도 우리가 이 신가이 마코토 감독도 우리나라 와서 세월호 때문에도 동일본 대진을 모티브로 만들었지만 네. 세월호하고도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참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도 많고. 예.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의 어원은 그 아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뭐 칼융이 쓰는 단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에다가 에이션이라는 어떤 뒤에 전미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끔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특히 보면은 요즘에 제가 대학교 주변을 가면 네. 인형 뽑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인형 뽑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지나갈 때마다 막 보면은 가게가 덩치 따로 엄청 큰 있더라고요. 학생인데 뒤에 보면은 포켓몬스터 그 인형을 막 달고 지방인을 막 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세상 옛날에는 사실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북아시아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신과 굉장히 친숙하게 네. 소통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울리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또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어떤 신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감독이 이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네. 정말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11년도 동일본 대전이 터졌을 때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우리도 보면 한자라든지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글자들이 보면은 상형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보면은 이제 우리 도전도 보면은 상대님께서 불을 그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을 그려가지고 어떤 이렇게 신명을 부르신다든지 어떤 명령을 해가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현실적인 형태를 네. 하나의 기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호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또 거기 있고 그 속에 또 이제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이 개벽의 코드도 담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세월호 말씀하셔가지고 네.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쓸 때가 2014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월호를 딱 겪게 됩니다. 네. 세월호를 겪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일본에도 신경 전해진 썼습니다. 전해진 건데 음. 그때 느낀 것이 이 작품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토모리 사무소에서 공식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만히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하거든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그렇죠. 계세요. 다리를 지키라. 예. 맞아요. 그때 맞아요. 대기를 했으면은 그냥 끝난 거죠. 그렇죠. 500명 전부 사망한 건데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서 실제로 뭐냐면은 지금은 생존 각자 도생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나왔던 말이 작년에도 보면은 2016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자 도생이다. 혼자서 뭐 밥 먹고 알아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살아남아라. 각자 생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어떻게든 얘기하든지 네. 생존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트럼프가 나왔죠. 우리나라는 김정은이 나와서 무슨 암살도 일으키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전쟁의 어떤 위기도 있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가 스스로 깨어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생존의 비밀이라는 아, 책이 있어요. 개별 실제 상황도 예, 있고. 네. 생존의 비밀 책이 요즘 정말 뭐 비밀을 담고 있을 것 같네요. 생존의 청소년 이벤트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생존의 비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이벤트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앞으로 닥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을 개벽이라든지 위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뭐 장시간 아주 열띤 토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나요? 파국보다는 과도한 준비가 낫다. 예. 예,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늑대 소년이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전 2편 137장에는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에 눈뜨는 자가 되시려면 지금 얘기하셨던 생존의 비밀이라든지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지금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예.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시는 방법. 맞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겁니다. 멋진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예. 후원이 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PPL도 조금씩 늘어나는 오늘 후원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뭐, 한 줄 논평 정도로 오늘 느낌을 한번 해주시죠.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요. 그냥 제가 업으로 삼고 있던 애니메이션 부분만 이야기 드렸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체 우퍼가 달려서. 예, 또. 네, 하여튼 처음에는 좀 너무 긴장을 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조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하여튼 나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브컬처를 이제 좋아하게 된 것도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고독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보면 정말 소통이 부재하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서브컬처 그리고 대중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진리 자판기에 정말 오게 됐다는 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영광까지. 저 영광입니다. 글로리 큰일 오브 났네. 마이 라이프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니를 아는 자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앞니를 알고 실수 없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진리자판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노래 안 할게요. 예, 여러분 안녕. 안녕. 모습이 모습이. 모습이